정부가 얼마 전 21번째 부동산 대책까지도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잡히질 않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데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3년 전에 저희 채널A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이 정부가 큰 역할을 하는 큰 정부에 가깝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좌클릭한 거 맞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보수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뭐 공약에 있었고 내가 당선됐으니까 이거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뜸을 들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가장 어찌 보면은 이슈가 됐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현정 의원. 네. 일본처럼 집값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말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대요. 이걸 그 누구도 아닌 청와대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하고 있는 측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현 정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떤 면에서 보면 폭락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이 지금 21번째 발표됐잖아요. 일단 공급 자체를 일단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정말 집값이 천정부지를 모르고 지금 뛰어오르고 있어요. 제가 한 사이트를 보니까요. 3년간 집값 상승이 서울 같은 경우는 44%가 올랐더라고요. 예. 반면에 런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였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6%였습니다. 요즘 뭐 집값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는요. 3억 이하짜리 집이 없습니다. 뭐 저도 제 살고 있는 집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올랐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년층의 비회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일자리는 없고 월급은 적어지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없고 요즘요 은행 가면 저 주택담보대출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옮겨가려 하더라도 전세도 지금 요즘 굉장히 올랐거든요. 저는 정말 이 집값 상승에 마이너스에 손을 가진 게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대통령의 인식, 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집값 정책이 계속 어떤 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조기숙 교수의 지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자가차 평론가님 여기서 조기숙 교수가 얘기한 대통령의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고 싶었다. 이 대통령 참모 최측근 누굽니까? 저는 뭐 조기숙 교수를 만난 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화를 학습시켜준 참모는 당연히 김수현 전 수석이겠죠. 그분이 참여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초중반까지 부동산 정책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김수현 전 수석의 영향력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김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 저서를 통해서도 비슷한 이야기 합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집값이 결국에는 절벽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 도쿄나 홍콩 같은 주변 인접 국가의 수도권 이 아파트값, 주택값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서울을 똑같이 비교하기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고 도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도시 많이 지을 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빈집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도쿄 시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조기숙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김수현 전 수석이 한 사람에게만 특히나 참여정부에서 뼈아픈 실패를 거듭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경실련이 나서서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이러한 실패를 자초한 김수현 전 수석 한 사람에게만 부동산 정책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같은 친노 친문 진영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이 조기숙 교수가 됐던 다른 누구가 됐던 좀 폭넓은 전문가 풀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부동산 정책을 짜야지 지금 참여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유동성을 규제하고 공급을 풀어주지 않는 이 한 가지 정책으로만 갔는데 8년에서 안 되면 2년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 오죽 답답했으면 조기숙 교수가 이런 글까지 썼을까 싶습니다. 이슈의 시작은 일본처럼 집값 확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말라. 이 발언 자체의 논란도 있는데 김관욱 교수님. 그런데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지금 일본 집값을 절대 비교하는 게 맞느냐. 정말 뭐 버블 경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있어서 정말 떨어지는 건지
근데 이런 부동산 문제만큼 일본과 절대 비교는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도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사실상 많이 떨어졌고, 우리도 IMF 때 상당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완전 경쟁의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기숙 교수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 네. 대통령의 말을 전원을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건 굉장히 신중치 못한 겁니다. 그게 이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렇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없다. 정책이 실패다라는데 여기에 구조적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구조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돈이 넘쳐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그렇죠. 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넘쳐나는 이유는 저금리 때문이거든요. 저금리를 그럼 다시 고금리로 올린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에 이제 경제에 곤란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구조적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이 과정 속에서 정책 하나하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좀 가볍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직책이 청와대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홍보수석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주목을 안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조기숙 교수는요, 문재인 정권 3년을 넘기고도 이렇게 수도권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값마저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안정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주목한 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방송 직전에 제가 본 기사로는 조기숙 교수가 이 정말 논란이 됐던 이 글을 삭제했거든요. 원래 일종의 보면 일종의 이것도 진영 놀린 건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들이 조국 전 수석에게 굉장히 이제 비난글을 좀 퍼붓고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어젠가요, 인터넷에서 조기숙 전 수석의 글이 올라왔던 기사를 보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괜찮을까, 이 사람? 왜냐하면 진영이 반대인 사람의 비판보다 오히려 같은 진영 내에서 비판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예. 그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기석 전 수석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또 이제 SNS를 통해서 공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가 그 글을 삭제했다라는 거고, 자, 진중권 교수의 한번 내용 얘기를 해볼까요? 진중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분은 옆에서 지켜봐주고 민망할 정도로 강성 친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조차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제가 앞서 좀 지난 얘기지만 조기숙 전 교수의 글에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뭐 진실기미 있겠죠. 과연 대통령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참모가 그렇게 조기숙 전 수석에게 전언한 것이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조기숙 전 수석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곧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때는 집 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 부동산은요, 안정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가격 폭락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일본이 20년 동안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다면 곧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이제 안정을 찾을 겁니다. 이 워딩이 돼야지 일본처럼 폭락할 것이다. 정말 폭락하면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붕괴되는 겁니다. 예. 오죽했으면 오늘 참여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그러면 김현미 지금 장관이 나와서 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집 안 팔냐, 이중주택. 왜 안 팔겠습니까? 집 팔면 손해라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정부 발표하자마자 집값 뛰어요. 지금 뭐 온 서울 시내, 그 다음에 김포 등등해서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본인들도 집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집 팔라고 하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도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반대로 가는 거죠. 정부가 여기 한다 그러면 오르겠네?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이 굉장히 나쁜 신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공급을 대폭 늘려서 극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정말 부동산 정책만큼 자신 있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의 진위 여부를 일단 떠나서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의 이 부동산 정책 비판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